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2년이었어요. 파멜라 메카시 35살의 여성은 나체로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완전 풀린 듯 했고요. 그런데 또 몸으론 격렬히 저항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있기 바로 직전에 그녀는 집에서 자신의 3살 된 아이를 심하게 구타했고 자신이 애지중지 기르던 애완견을 목 졸라 죽였어요.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옷을 다 벗어던진 채 나체로 거리를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죠. 당시 현장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 나체의 모자이크 처리된 여성이 바로 파멜라입니다. 여기 있는 남자분은요, 파멜라의 현 남자친구인데 그녀에게 폭행당한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나체로 그 둘을 무섭게 쫓아가고 있었고요.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난폭해진 파멜라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쐈죠. 그녀는 저항하다가 현장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망합니다. 경찰에서는 그녀의 심장마비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약에 취해 있던 상태가 그녀를 죽음에 이끈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본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당시의 상황을 목격했던 이웃 주민 역시 완전 미친 사람 같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녀가 심하게 환각제에 취해 있던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이제 나갔던 경찰은요, 이 메카시를 처음에는 체포를 하려고 여자니까 호신용 스프레이를 이렇게 좀 사용을 했었대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못하고. 근데 이게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녀가 마약 때문에 매우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져서 어쩔 수 없이 테이저건을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사건은 이거 한 개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건, 어쩌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2012년에 있었던 루디 유진 31살의 남성은 미국 마이애미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거벗은 채로 갑자기 우와 하고 나오더니 길에 있던 노숙자 65살의 로널드 씨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약 18분 동안 그의 얼굴을 뜯어먹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죠. 그리고 경찰은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이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총을 겨누면서 유진한테 당장 멈춰! 라고 경고를 했죠. 하지만 그가 뒤를 확 돌더니 갑자기 경찰을 향해서 하면서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경찰은 루디 유진을 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지하기 위해서요. 유진은 총 6발을 맞고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65세의 이 노숙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입술, 그리고 귀, 코, 얼굴 피부 정도를 80% 정도 뜯겼어요. 이미. 그리고 그 채로 병원으로 후송됐죠. 후에 이 로널드의 끔찍한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보시기 힘든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작게만 할게요, 제가. 얼굴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이렇게 딱지로 뒤덮였고 제대로 피부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고로 왼쪽 눈과 코를 잃었고요. 오른쪽 눈 역시 부상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한쪽 눈은 꺼드로 덧대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은 그나마 피부 이식술을 받아서 다른 피부로 덮여 있는 상태죠.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루디 유진은 왜 그를 공격했을까요?
그는 경찰의 총에 즉사했기 때문에 우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평소에 공격적인 사람이었을까요? 루디 유진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전 부인에게 물었죠. 그런데 전 부인은 원래 평소에도 사람들한테 좀 분노를 느꼈고 나한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게 됐죠. 라고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은 유진이 뭐 마약을 좀 하긴 했는데 특히 마리화나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대마초라고 부르는 거. 그걸 자주 피우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마약에 심각하게 빠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게다가 유진의 고교 동창들은 학교에서 미식 축구 선수도 할 만큼 되게 활발했는데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과거 사람들 말고 현재 유진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현재 여자친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인터뷰를 통해서 유진이 정상이 아니었다면 내 아이들과 함께 두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현 여친에게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와 사귀는 동안에 이제 여친이 일을 나가고 하면 루디 유진이 대신 애들을 봐주고 그랬었대요. 행여나 둘이 사귀는 동안에 뭐 식인 행위나 뭐 아니면 뭐 좀비를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빠져 있거나 뭐 아니 막 부두교에 빠져서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여자친구로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 결과 유진은 범행 당시 아주 강력한 환각제였던 베스솔트를 다량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베스솔트가 도대체 뭔데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얼마 전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2017년 10월 10일 새벽 3시쯤에 수유동의 모텔에서 묵고 있었던 한 베트남 남성이 그 모텔 근처의 가정집 유리를 창을 깨고 침입을 합니다. 그 집에는 60대 남성과 그의 누님 그리고 손자와 함께 자고 있었어요. 이 침입자가 들어와서는 남성의 목덜미를 막 무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물어뜯게 된 거예요. 왜? 이 침입한 남성은 이 해당 가족과는 일면식도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는 베트남에서 온 관광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은 이후에 결국 경찰이 체포가 됐죠. 그런데 이 체포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막 옷을 벗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발악을 하는데 이건 도저히 막 약이나 술에 완전히 취해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라고 진술을 하죠. 그런데 그날 그는 체포 당시 남자에게 전혀 술 냄새는 나지 않았고요. 경찰이 간이 시약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도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 남성의 가족은요, 그가 베트남에서 1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이라고 불리는 필로폰을 투약받은 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또는 일부 여론에서는 이러한 그의 현상으로 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막 이빨로 물러서 막 공격한다. 이건 너무 좀비 같잖아요. 혹시 그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베스솔트를 투약한 게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도대체 베스솔트가 뭔데 왜 다들 베스솔트를 좀비 마약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쉽게 얘기하면 목욕용 소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다고 해서 만들어진 은어입니다. 그 루디 유진 사건을 통해서 사실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이게 실제 병원에서는 마취제로 사용을 하게 되긴 하지만 많이 투약하게 되면 이 투약자가 몸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환각 증세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겪게 돼요. 그리고 투약하게 되면 이 뇌에서 도파민이 너무나 많이 분비가 돼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해요. 이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이제 그 베스솔트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캡처해온 사진입니다. 자, 이 약은 그 환각 계열의 마약인 LSD 또는 엑스터시보다 환각성이 아주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값은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2002년 또는 2012년 이후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급격하게 확산이 됐죠. 왜 좀비 마약으로 불려지냐고요? 이게 워낙 환각작용을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인간처럼 행동을 못하고 막 좀비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약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2016년 3월에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구글에서 절대 검색하면 안 되는 8가지를 공개하면서 그 중에 두 번째로 소개된 크로코딜이라는 마약이에요. 원래 몰핀 계열의 약물인데요. 정식의 명칭은 스위스 회사에서 페르모니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1932년에 개발된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마약성 진통제죠. 그래서 한때는 미국과 스위스, 러시아에서 사용도 되긴 했지만 이게 부작용이 많아요. 저혈압도 오고 호흡곤란도 오고 신장에 이상도 오고 그래서 1981년 사용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데소모르핀이라고 이제 비슷하게 만든 게 크로코딜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효과는 헤로인 마약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독성이 헤로인의 10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왜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냐? 여러분 제가 조금 보여드릴 사진이 좀 징그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로코딜 중독자들이 겪는 괴사 증상 때문에 그래요. 괴사라는 건 살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약이 되게 싼 값에 비위생적인 곳에서 제조가 되다 보니까 불순물을 걸러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약물 자체도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띄어요. 그러니까 인체에 강한 독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는 이거예요. 독성이 강한데 중독성도 강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이 크로코딜 주사를 맞은 부분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뼈가 드러나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증상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게 제조하기가 쉽고 또 강력한 효과 때문에 현재 세계 곳곳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2013년에 미국에 많이 퍼져서 살이 썩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훨씬 늘었다고 하고요. 또 러시아의 인접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횡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진들이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의 매춘부들이 이제 완전히 약에 막 돼가지고 살이 막 다리를 자르고 괴사되는 그런 사진들을 본 적이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약 10만 명이 크로코딜에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좀비 마약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베트남 사건, 다시 그 사건, 베트남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을 물어뜯은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마약을 복용했다라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현병 환자의 범행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조금 이해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여론에서요. 그래서 일부의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거 혹시 좀비 있는데 지금 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묻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찰의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마약, 이 무시무시한 그 마약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여러분 오늘 들으셨잖아요. 행여나 이러한 마약이 우리 사회에 침입할까 우려가 됩니다. 상상 속의 좀비가 현실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